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와싱턴 소리 존킴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서 17마일 이내에 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버크라든가 애난데일 그리고 알링턴 폴초치는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날씨를 살펴보자면은 현재 기온이 34도입니다. 낮 최고는 59도, 구름이 끼겠습니다만은 내일은 아침 최저 50도, 낮 최고는 초여름의 날씨를 보입니다. 화시로 72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워싱턴에는 벚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벚나무가 완전히 활짝 피기까지는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도 꽃은 핍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벚나무도 서서히 그 꽃망울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곳의 워싱턴에는 동부 지역입니다만 이상 기온이라 할까요? 하루는 영하의 날씨에 또 하루는 여름의 날씨로 겨울과 여름이 오가는 특이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동반돼서 폭풍에 이곳 워싱턴 DC에는 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t is so new to fill your heart like no three words could ever do. I just come to say I love you. I just come to say how much I care about you. I just come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브 원더의 노래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어요. 지난 1984년에 발표된 스티브 원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의 썸네일,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란의 주요 인사 중에 알리 라리치니 최고 국가안보 사무총장이 살해됐습니다.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한 두 번째로 이란의 모든 정보를 틀어잡고 있었던 에스마일 카티브 정보장관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적적으로 제거되면서 살해됐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이것을 타파 봉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호주, 중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SOS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절 내지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화나 있었다. 대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모든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이상한 성격의 캐릭터를 갖고 있죠.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만은 변덕이 좀 있어서 거절했습니다만은 또 도움을 청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한국에 대한 정가 소식입니다. 오늘 6.18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돈과 혼란의 광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현 시장은 연일 자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탕질을 하면서 애꿎은 장동영 대표에게 비난의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가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두 번이나 공천에 응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여러 말들이 많으니까 급기야 등록을 했어요.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마는 억지 춘향 같습니다. 나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더블 수가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재선될 확률이 없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오세훈 시장,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출마하지 아니려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를 부렸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못해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애꿎은 당대표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잠깐 조건을 겁니다. 이미 장동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아닌 절연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고 단합이 돼서 빨리 뭉치는 결로 가야 됩니다만은 이 오세훈이는 시커먼 속셈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장동영 당대표를 몰아내서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에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얄팍한 꼼수가 들여다 보입니다. 떳떳하지가 못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항상 분탕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하여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요. 항상 자신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자기 윗선에 대해서는 항상 반기를 든다거나 그것도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아주 참 못마땅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노코멘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결정을 내리겠다. 또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간을 끌자. 시간을 벌다 보면은 그 안에 중동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사성 장군이 일개의 이등경보다도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지금 좋은 찬스예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눈치만 보고 유럽까지도 거절하고 있는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면 이때에 한번 발보고 나서요. 중국의 눈치다 뭐다 쎄쎄다 이런 거 집어치우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제스처 흉내라도 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히지 않아요. 만일에 찍히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의 그 노하우를 정치에 접목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에 대해서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여움으로 관세 폭탄 때릴까봐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당대표 정청래가 유튜브 자기를 밀어주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무모한 도전으로 그렇게 비춰져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져 이런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뒷소식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신념으로 쇠뇌된 이란 정권의 무모함, 그처럼 미국의 가공할 메가 둔급의 화력으로 90% 이상의 해군 공군력이 거의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로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괴멸시키지 않고서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뒤에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무모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구촌의 악마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 나라들은 이슬람의 종교와 쇠뇌된 이란 정권의 무모함, 그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공할 엄청난 화력으로 인해서 90% 이상의 미사일 드론이 파괴가 됐어요.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로 지탱하고 있으면서 항전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자, 이제 그만하고 핵 개발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만 한마디로 모지타파, 헤메네이 모지타파 새로 등극했죠. 이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노웨이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지금 이런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이 나 몰라라 할 때 이재명 대통령 슬기롭게 도와준다는 제스처라도 쓰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가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좋은 그 타이밍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여움을 풀어줄 이 시점이 바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척 슬기로움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75년 전에 유교가 터졌어요. 그래서 잊지 말자 6.25. 75년 전에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고마움을 갚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의 좌파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다른 거 다 없어요. 6.25 전쟁 때 다 먹혔잖아요.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메카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역전의 역전.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 없이는 아직까지도 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치하에서 굶주린 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외면하려고 해요. 오히려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라?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도움을 거절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고요? 참, 이게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할 말입니까? 자, 결국에요. 두 차례나 미룬 끝에 마지못해서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 승리를 장담할 수 없자 참 찌릿찌릿하게 등록을 두 차례나 포기했던 오세훈 시장. 좀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좀 솔직해져서 어차피 나가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할 것은 자명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출마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쪽팔렸든지 뒤에서 말이 많으니까 결국은 꼼수를 부리다가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출마하면 되잖아. 왜 애꿎은 당대표 장동혁을 공격하고 비평하고 비난함으로 해서 또 분탕질을 하냐고. 이자는요, 저는 몇 년도입니까? 오래전에, 지금 연도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시장 시절에 그 무료 급식을 주장하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서울시장을 포기하겠다. 그게 30%밖에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무료 급식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서 서울시장을 포기했잖아요. 그 바람에 저 좌파 박원순이라는 사람에게 농굴채 시장직을 넘겨줬어요. 이런 무책임한 자예요.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속한 당을 위해서 위하는 척 하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항상 뒤에는 어떤 얄팍한 꼼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도 바로 그거예요. 장동영 당대표가 물러나면은 자신이 당대표 거기 나가서 그런 욕심을 또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장동영 당대표를 지금 헐뜯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그런 얄팍한 꼼수 던져버려요. 사법 3법에 왜곡죄를 적용을 해서 첫 번째로 법무부 산하 이병철 변호사에 의해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을 전공한 검찰 모두를 없애고 폐지시키고 사면시킨 후에 법에 대해서 아주 미천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어요.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검찰 출신들은 내노라하는 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사법고시가 그게 만만합니까?
오죽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8번이나 떨어져서 9번째 사법고시에 턱걸이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 사법고시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얻으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그런 검찰청을 폐지시키는 이 더불어민주당,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줬어요. 법에 대한 대가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것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부경찰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 질서, 상권 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녕 망하려고 합니까? 망가지려고 하는지, 이처럼 사법고시를 힘들게 통과했었던 검찰들에 대해서 손과 발을 묶어놓고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경찰들, 대한민국의 경찰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그런 행정적인 거, 교통에 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죠. 어떠한 고차원적인 그런 수사보다는 일반적인 수사, 거기는 잘할 겁니다만은 경제사범이라든가 정치사범, 거기에 대해서 검찰들도 제대로 100%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찰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그 전문 지식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2심과 2심, 3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들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판사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도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까봐 2심 제도, 항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3심 대법원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미천한 경찰에 의해서 경찰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넘겨요. 예? 법무부 산하 이병철 변호사, 정말 이병철 이 변호사는요, 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 똑똑히 볼 겁니다. 역사에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인지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쁘게 기록될 것을 이병철 변호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참 그야말로 바람 잘 나는 국민의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세훈 시장, 정말 이 오세훈 이자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란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안보를 이용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꺼내들면서 동맹국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군조차 뒤불거리는 킬박스로 불리는 해역을 동맹에 맡기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설에서 우리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 뒤에 해협의 책임을 영국가가 지도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서 반응이 없는 동맹 일부가 서둘러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가스 교육 의존도가 큰 국가에 이란 전쟁 종전 이후에 해역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이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서 상선 호위 동참 요구에 선을 긋거나 확답하지 않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전쟁이 종결된 뒤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해협 안전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해서 국가가 지도록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서 반응이 없는 우리 동맹 중의 일부가 서둘러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에 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DNI, 말하면은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어제 북한의 핵무기 등 군사력 팽창, 러시아와의 밀착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란 정권의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도 현 정권이 유지되면 보복 공격이 확실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이날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를 두고서 배포한 2026년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사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고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공개하는 등 무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19일 와싱턴 소리 오늘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